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관심 있으신 영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거 미디어 기기 있잖아요. 우리 매일 갖고 다니는 핸드폰 그리고 아이패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미국 드라마 그리고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공포, 이제 fear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를 들면 다음날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브리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섭잖아요. 거기 부장님, 차장님 다 앉아 계신데 영어로 해야 되는 이런 공포,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재미 때문에 공부를 하세요. 재밌어. 드라마 보는 거 재밌어. 그러니까 이 드라마 쪽은요 사실 재미 쪽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미국 드라마나 유튜브 쪽을 보실 때는 좀 더 영어에 대한 부담이 덜 하실 수 있겠죠. 막 외워서 어떤 한 일정의 점수를 내야 되는 게 없고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끼고 사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랑 그리고 아이패드나 아니면 다른 태블릿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 드라마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드라마도 한국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공부의 차원으로 너무 접근을 하셔서 유행을 타요. 그래서 한때는 뭐 프렌즈라는 미국 드라마 정말 솔직히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 미국적인 문화에 완전히 다 빠져들어야지 터질 수 있는 농담들도 많았고요. 상황이 저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밌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법정물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법률 쪽에 그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아줌마들 수다가 좋다 그러신 분들은 뭐 위계 주부들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이 유행을 타는 미국 드라마들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위계 주부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의 말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죄송해요. 남자분들이 보면서 재미가 있을까요, 과연? 여자들의 수다에 껴서 그렇게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뭐, 남자분들 일반적인 그냥 대개의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뉴스도 막 챙겨보시고, 그리고 또 기계 쪽 좋아하시는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재밌어라 하는 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꼭 이 미국 드라마도 한국에서 막 이 드라마 공부하면 좋다, 뭐 이 드라마 하면은 영어가 이만큼 는다 해서 유행을 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본인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 막 새벽까지 날 새면서 페인 돼갖고 여기 다크서클 쫙 내려오고 할 정도로 내가 재미를 느끼는 드라마면 그 소재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재를 찾으실 때는요,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 분야나 아니면 관심 분야, 정말 재미를 느끼는 분야, 의료나 의학 분야는요, 뭐 그레이스 아나토미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냥 여러분들이 구글링만 하셔도 많이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뭐 법률, 법정 드라마에 나는 관심 있다 하면은 그것도 찾아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Law and Order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재밌어라 봤었거든요. 왜냐면 법정에 진짜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보기 전에 무서워요.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경험해보고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봤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CSI 그런 이렇게 추리하고 뭐 이렇게 사건에 대한 거 파헤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셔도 되죠. 뭐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큐멘터리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훔쳐보는 기에 재미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되게 상류층들이 사는 그 사치를 하면서 사는 모습에 그냥 별 내용도 없이 그런 것도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이거 영어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본인이 재밌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정치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House of Cards도 괜찮아요.
그 미국 드라마를 다 통틀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넷플릭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영어를 잘 배우실 수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유튜브까지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자료가 넘쳐나죠,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왜 제가 하필이면 랩탑도 아니고 데스크탑도 아니고 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냐. 이미 공부를 하셔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패드와 이 스마트폰은요, 스크린 캡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지하철에서들 많이 보실 거잖아요. 어디에서든 이렇게 켜고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 상황에서 쓰고 싶은 말이 나왔어요. 물론 캡션 기능 켜고 보셔야겠죠. 밑에 자막이 나오게. 그러면은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신다든가, 이 제가 아이패드에 그 스크린 캡처를 해서 어떻게 미국 드라마를 공부할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는요, 미국 드라마 중에 그 페어런후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 얘기를 다 다루면서 부모로서 자식들을 보는 입장,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보는 관점, 그리고 이 가족애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대사가 고루고루 많아요. 10대 아이들의 얘기, 그리고 또 부모님의 얘기, 그리고 학교라는 배경, 아니면은 다른 직장의 배경, 그래서 골고루 말도 다 들을 수 있고, 일단 재미가 있어서 저도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좀 캡처를 해놨어요. 이 여자분이 뭔가를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화면에 잘 보이나요? 예, I wish you'd be nicer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 좀 나한테 착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같은 거 하잖아요. 두 번째 또 다른 장면을 좀 예로 보여드린다면은, 여기 장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조카가 외삼촌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말을 하죠. 네, 삼촌한테 혼나는 장면인데, 야, 왜 사무실에 이렇게 커피 탄내가 나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시잖아요.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여기 유튜브를 들어가셔서요, 이제 여기 서치창 돋보기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거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Law and Order라는 걸 쳤어요.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이게 포커스가, 그러면 이 Law and Order와 관련이 있는 법과 질서, 멋들어지게, 그러면은 거기와 관련된 비디오를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또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보시다가 이렇게 영어로 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한국 분이시라도. 네. 그러면 장면을 멈추고 조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영어 자막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하고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그 대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돼요. 그거를 이렇게 나 착착착 찍으시면서 계속 쌓아만 두고 나 영어 공부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다음 편 보죠, 그리고 착착 쌓아놓고 나 모아놨다가 다음에 해야지 하면은 스톱! 거기서 딱 여러분 멈춰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1년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1년 동안 모든 계획을 잃은 것처럼 그런 느낌만 들고 지나가 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캡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한 편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장면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 visualize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자꾸 드렸었는데 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그 말들을 우리가 사실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아, 요때 요 말을 썼었지 라고 그 말을 한번 입으로 뱉어보세요. 네,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항상 소리를 내서 그때 그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했던 그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거죠. 예, 아이가 엄마한테 말 배울 때 엄마가 여러 번 말을 하면서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엄마 하다가 아이가 터지는 거랑 비슷해요. 물론 성인의 영어는 아이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언어는 따라하고 뱉어야지만 되는 거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나 한 10분만 30분도 아니고요. 딱 10분만이라도 하시다 보면 그 10분이 어느샌가 30분이 되어 있어서 공부량이 점점 느세요. 오늘 하루 했으면 내일도 딱 10분만, 정말 매일 3일째 되는 날도 딱 10분만 하세요. 그러면 그게 15분, 30분 되다가 계속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유 이 10분이 귀찮아서 그냥 캡처만 계속 해놓고 찍어만 두고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면은 사진의 양은 한 진짜 몇백 장, 몇천 장이 늘어나도 나한테 나올 수 있는 영어는 단 한마디도 생기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분을 아주 값지게 사용하시면 365일이 지난 후에 나에게 쓸 수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늘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어가 답답하다 하는 만큼 안 들어요 하는 거는 정말 쓸 수 있는 말은 제껴두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한마디만 뱉어도 내 자신감이 이렇게 없지 않고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자고 하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로는 아니에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더 긴 문장을 뱉어야 될 테고 한국어를 하듯이. 하지만 그거는 좀 나중의 일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한마디만 뱉었어도 이렇게 조그매지진 않을 텐데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진 않을 텐데 그것만 없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해서도요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한대예요. 단 정말 내가 그거를 보고 실천을 하냐 안 하냐 실천이 별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내 입에서 그 말을 뱉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한 번이라도 해보냐 안 하냐는 나중에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분 싫으시면 5분이라도 내 입으로 뱉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나중에 큰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료만 막 이거 보니까 이것도 공부해야 될 거고 저것도 공부해야 될 거고 이것도 또 해야 될 거고 해서 자료 막 모으고 프린트아웃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자료만 찾다가 피곤해지지 정작 또 쓸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자료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단 한 편을 야무지게 하셔서 단 10분도 야무지게 내 재산으로 될 수 있는 시간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 미국 드라마가 별로 재미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 만화를 또 영어 그 캡션을 켜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거는요. 그 캡션은 이제 켜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캡션을 읽느냐고 그 장면을 못 보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영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장면에서 나오는 그 말의 소리를 그 캡셔닝을 읽을 때 내 눈이 동시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분들은 리딩을 먼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아직 읽어서도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아가는 소리의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소리의 속도와 내가 읽는 이 캡션의 자막의 속도가 얼추 비슷하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템포씩 늦는 게 더 많은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캡션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셔도 효과적일 수 있죠. 네, 저는 미국 드라마를 보시고 장면 끊고 읽고 또 다음 장면에서 또 찍고 또 읽고 이렇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장면의 캡션을 영어를 적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미국 드라마나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재미가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재미있으려고
영어를 이렇게 듣고 배우고 있는데 쪼각 끊어 적고 다음 장면 또 몰라서 또 적고 하면은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 걸려서 또 사전 찾고 한 줄 나가려면 또 몰라서 또 사전 찾고 이러면 내용을 잡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재밌는 공부라고는 할 수 없죠. 네. 내가 정말 재미있게 접근을 해서 영어를 좀 어렵지 않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말로 좀 다가가고 싶었던 게 다시 공부로 거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공부가 진짜 나는 취미가 진짜 공부다? 나는 공부밖에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되실지. 제가 저번에 캠핑을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림 그리기 그림이요 이런 그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미지에 대한 거. 사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저 이 한국말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뭔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visualize 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미지의 영상을 떠올리는 거죠. 상황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면요, 영어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의 그 과정이 좀 필요해요. 굉장한 연습의 과정이. 하지만 또 이거를 한번 알고선 실행을 해보시는 분들은 처음이 힘들지 또 그렇게 계속 의식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게 어느새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이 또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영어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매일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미국 드라마를 볼 때, 그리고 아이들 만화도 그렇고 어떻게 영어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너무 영어 공부의 학습법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한 이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기기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미국 드라마, 미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미국 영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생각났어요. 뭐냐? 영어를 공부하실 때 미국 드라마 이런 유튜브 말고요, 거꾸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뭐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런 웹사이트도. 내가 아직 영어를 먼저 접근하기에는 한국어 개념이 훨씬 센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말을 영어로 어떡하지? 자꾸 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럴 때 한국어를 외국인한테 영어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국말 반, 영어 반. 그런 것도 보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미국 드라마 재미없구나, 한국 드라마가 좋은데 그러시는 분은 한국 드라마에 영어 자막을 요즘에 붙여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꾸로 접근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되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상황별로 여러분이 또 쓰실 수 있는 영어들을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조금씩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